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 영상까지 찾아서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미 소비보다는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실 텐데, 오늘 다룰 주제는 좀 가볍게 하지만 좀 재미있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저를 아는 가까운 지인들은 저의 소비 행태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절약을 하는 삶이 저와 하물며 저의 초등학교 첫째 아이부터 모든 집안 구성원이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데,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다 본 건 아니고 대충 한 10분 미만으로 프로그램을 보다 만 것이 있는데, 홍록기 가족분이 출연한 TVN의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입니다. 엄청난 옷들과 신발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홍록기 씨 하면 패션이 하나의 아이콘이었고, 이렇게 수천 벌의 옷과 신발을 사 모은 것에 대해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입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옷들과 신발들을 보면 원가는 어땠을까 부터 짐작을 해봅니다. 가령 옷이 3,000벌이면 옷 하나에 최소한 20만 원은 넘었을 것 같은데, 옷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낮게 쳐도 원가만 3억이고, 거기에 신발 그리고 홍록기의 아내분까지 합치면 옷이나 신발에 들어가는 원가만 최소 5억은 넘겠구나 하면서 TV를 봤었습니다. 가령 그릇만 해도 이렇게 봐서는 브랜드를 모르겠지만 대략 한 개당 10만원 넘으로 최소한 5천만원에서 1억 사이의 원가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이나 가방들을 보면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저 원가는 얼마였을 것이고 옷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주식을 매수했으면 현재 가치가 얼마나 커졌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물론 저런 옷이나 신발 등이 패션을 위해 꼭 필요했고, 그 패션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고, 그것이 생계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소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패션을 업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저런 소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록기 부부의 살림을 보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원가가 살림에 들어갔을 텐데, 홍록기 씨가 데뷔를 1993년도에 했으니 5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때부터 정유식으로 우량 주식을 모았다면 최소한 50억, 아마도 100억 원 정도로 현재 주식의 가치가 커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저의 소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시작한 것이 2007년도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몇 년 했겠다, 차근차근 재테크를 한창 하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복리로 이것저것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내가 소비하면 그건 미래에 1000만 원을 내가 미리 앞당겨서 소비하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100만 원을 소비하면 그건 사라져버리지만, 지금 100만 원을 저축하면 그건 미래에 1000만 원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가령 루이비통 가방이나 에르메스 가방을 사면, 물론 에르메스 가방 같은 경우엔 감가상각이 아닌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략 10년 동안 LVMH의 주가가 5배 올랐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사면 그건 소모품이 되어버리지만 LVMH 주식을 사면 정말로 명품급의 명품 주식을 보유하고 가치 또한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가령 2004년도경에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이엔드급 핸드폰은 대략 60만원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최신폰을 썼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60만원대 핸드폰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공짜폰 같은 핸드폰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령 2004년도에 삼성에서 나온 고가폰을 60만원대에 사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60만원, 5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8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빼고 말입니다. 아니면 2008년도에 아이폰 3G 모델이 16기가 모델이 299달러였는데, 만약 299달러를 쓰지 않고 또는 이 금액을 아이폰 사는데 썼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미국 애플 주식을 샀다면, 애플 주식은 아이폰 3G 출시가 공개된 2008년 6월 기준으로 현재 20배 이상 주가가 올랐으니 아이폰 3G 16기가 모델 299불에 같은 금액의 현재 주식 값어치는 6,000불이 넘습니다. 제가 핸드폰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 범주를 자동차 등으로 넓히면 정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 그 당시에 그랜저 TG를 사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외제차가 한국에 엄청 보편화된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BMW나 벤츠가 길거리에 그 당시에도 흔하게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외제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눈길이라도 주던 시기였습니다. 요즘은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는 되어야 사람들이 눈길을 주는 시기이지만 말입니다.
그랜저 트위지 같은 경우엔 뭐 옵션마다 다양하지만 2006년도 당시에 대략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랜저 트위지가 나온 2006년, 2007년에 비해 현대차 주가는 대략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장기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핸드폰을 사지 말고 대신 주식 사고, 자동차를 사지 말고 대신 뚜벅이로 살면서 주식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소비 아니면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지금 아이폰 12 프로가 아이폰의 최상급 모델인데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정말 바꿔야 할 순간이 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폰 12 프로가 대략 256기가 모델로 1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돈을 쓰는 것이 맞나? 아니면 120만 원으로 애플 주식을 사서 은퇴할 때 120만 원짜리 주식으로 12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다 아이폰 7 쓸 때 아이폰 5를 썼고 지금 남들이 아이폰 12 쓸 때 저는 아이폰 X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2세대에서 3세대 뒤처진 모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폰 X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쓰고 혹시 내년에 아이폰 11 프로 같은 구모델이 세일을 크게 하면 그때서야 기기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X도 충분히 제게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져서 외출할 때 파워 배터리도 가지고 다녀야 하고 용량이 64기가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바로바로 백업해줘야 하는 귀찮음은 있습니다. 제가 맥북을 사려고 모델을 조회한 지 거의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맥북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맥북이 M1 칩을 달고 나와서 미친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몇천 불러치 주식을 사면 샀지 맥북 살 돈은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윈도우 노트북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맥북을 사면 과연 그걸 돈 아깝지 않게 제가 잘 활용할 것인가? 반드시 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차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웬만한 차는 1억이 넘는데 제가 지금 현금 1억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 가치를 못 찾기 때문에 차를 안 사는 것입니다. 혹시 재미삼아 싱가포르 색깔이 궁금하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는 영상이지만 싱가포르 착각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한 유일한 영상일 겁니다. 영상은 본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제가 차를 안 사는 이유는 1억이라는 돈에 비해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버스, 공유 차량 등이 매우 저렴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었으면 차를 무조건 샀을 것입니다. 비싼 차는 아닐지라도 한국에서는 주말에 캠핑도 가야 하고 야외 나들이를 간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차를 안 사진 않았을 텐데 콩할 만한 나라인 싱가포르에서는 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살면 너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인생은 전혀 구질구질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비를 할 때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제게 매우 소중한 건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령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제가 출장을 제외하고 가족 여행으로만 1년에 쓰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019년에 특별히 제가 여행에 돈을 많이 쓴 건 아니고 매년 비슷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근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족들과 여러 번 간 것 외에 몰디브와 태국 방콕 그리고 한국만도 3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여행을 다닐 때 호텔 등은 한 푼이라도 더 비싼 곳을 예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때 아니면 여행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9년에는 어찌 보면 정말 주식 투자하는 금액이 생애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식 투자하는 데 쓰지 않고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여행에 쓴 이유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5천만 원을 내면 지금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제 온 가족이 제 부모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된다면 저는 전혀 아깝지 않게 5천만 원을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지나고 보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매우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얘기하면 제가 좀 우울해지니까 그만 얘기하고, 암튼 요점은 돈을 무조건 구질구질하게 쓰는 게 정답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필요한 데가 어디냐에 대해 저는 여행을 예로 들었지만 모두가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절약이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가만 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환경에서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받고 제가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란 제가 제 자식들을 키워보니 자연스럽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헌신적으로 주는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약이라는 습관 역시 제가 이렇게 절약하는 모습을 평소에 보이니 초등학생인 제 큰딸아이도 뭘 안다고 벌써 절약하는 습관을 보입니다. 한창 먹고 클 나이니까 제발 먹고 싶은 거 사달라 그러고, 식당에서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도 벌써부터 가격부터 보고 메뉴를 고릅니다. 아빠는 그냥 무조건 싸구려만 좋아하는 사람이니 비싼 메뉴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자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화장품이나 장난감은 사면 안 되지만 먹고 싶은 건 맘대로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선택 못하는 겁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 많이 미안하기도 한데, 보면 자식은 부모를 보고 많은 점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없는 집안에 슈퍼에서 꼭 비싼 우유에 비싼 계란을 사고, 없는 형편에 비싼 차 뽑아서 돈 쓰는 집안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크면 부모와 매우 비슷한 소빙틀을 보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많이 새기도 하고 종목들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뭔 뜬금없는 내용의 영상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비싼 거를 좋아하는데 일부러 싼 걸 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싸구려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비싼 것만 눈치 보면은 우리 아빠가 짜증을 갑자기 내요. 짜증 내면서 웃는 게 너무 이상해요. 마치 마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하예TV였습니다.